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경찰서. 이곳에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제안에 마지못해 한국으로 여행을 오게 된 평범한 아시아계 할아버지와 그녀의 젊은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한국의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게다가 손녀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는 듯한데요. 이윽고 그녀는 한국의 경찰서에서 오열을 하며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평범한 일본 여성 사토 미사키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다소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저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쉬는 시간이나 손님들이 없는 시간대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즐겨하곤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식당을 운영 중인 사장님들이 주로 모이는 커뮤니티에 가입하면서 일본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알지 못했지만 해당 커뮤니티는 극우 성향이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되고 말았던 겁니다. 주로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한국은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특히 일본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아주 불쾌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무서운 내용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혹여라도 여행을 가게 된다면 절대 한국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의 생각이긴 했지만요. 저에게는 조금 특별한 가족사가 있는데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손에서 길러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이자 어머니인 특별한 존재셨죠.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도 연세가 많다 보니 자연스러운 노화와 질병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단순 건망증으로 치부했던 증상들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았더니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미 할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는 초기 단계를 훌쩍 넘은 뒤였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상실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이런데 할아버지 본인은 어떤 심정일지 저는 감히 예상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손녀로서 좀 더 일찍 발견하지 못한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신다는 걸 알았죠. 이제는 한 번씩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하더니 단순 계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는 외부로 나가시는 걸 두려워했고 집 안에서만 지내는 날들이 많아졌죠.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던 할아버지는 저에게 급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사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그래서 말인데 우리의 한국으로 여행 한번 가자꾸나. 글쎄, 이유는 묻지 말고 이 할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해 주렴. 할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여행 제안 자체에 매우 놀랐지만 제가 더욱 놀랐던 점은 그 여행 장소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다는 점이었죠. 대체 왜 하필이면 한국이지?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며 이러신 적이 없었기에 저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록 여행의 목적지가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정도 부탁도 들어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한국 여행 제안에 흔쾌히 응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생각보다 평범한 한국의 모습에 내심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게 제가 그동안 일본의 커뮤니티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불친절하며 일본인을 몹시 싫어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아는 한국인들도 저에게 싫은 티를 내지 않고 친절한 미소로 대응해주는 것을 보고 조금은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이 공항이었기에 그들의 직업정신 덕분에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들의 직업상 많은 외국인을 보아올 텐데 오늘처럼 일본인이 보일 때마다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한다면 그들의 커리어에도 별로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공항을 벗어나서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어쩌면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의 국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커리어 때문에
일부러 그런 가식적인 친절을 베푼 것이라면 지하철에 이러한 외국어와 일본어들이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지하철에서 매번 역에 도착할 때마다 일본어로 안내 방송까지 해주는 것을 보고 뭉클한 감동까지 받았죠. 하지만 이러한 감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내려야 해요. 제 손 잡으세요. 어디 계세요? 비좁은 지하철 내부에서 하차할 역이 다가왔고 할아버지에게 미리 하차할 시간이라고 알려주려고 했지만 저는 이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제 옆에 있었던 할아버지가 인파에 밀려서 한 칸 정도 옆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고 다급하게 이동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발동해서 다른 역에 하차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역에 언제 내렸다는 것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혹시라도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한국인이 할아버지에게 해코지라도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저는 원래의 역을 지나쳐서 결국 하차를 했고 그곳에서 지하철 역무원으로 보이는 직원분에게 지금의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 지하철 내 CCTV를 확인했고 할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동 인파가 많아서 할아버지의 행방을 추적한다는 것은 몹시 힘들어 보였죠.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면서 망상의 나래를 펼치던 저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손뼉을 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어딘가로 뛰쳐나갔죠. 이때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는 나라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을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지도 구조만 보고 뛰어다녔으니 말이죠. 살짝 땀이 날 정도로 뛰며 지상으로 올라온 저는 택시를 탔고 이내 기사님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이곳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택시 기사분은 약간의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저의 말에 곧바로 목적지로 가주더군요. 저는 그곳에서도 한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공원처럼 생긴 곳에 벤치를 쳐다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할아버지가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오기 전부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할아버지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 놓았고 그것이 뒤늦게 생각나서 이를 바탕으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분이 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착각마저 드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를 껴안고 눈물을 보이며 할아버지를 다그쳤는데 돌아온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네만. 자네가 좀 도와줄 텐가? 놀랍게도 저 말은 제 앞에 있는 저의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어였죠. 뒤늦게 할아버지의 옆에 있는 한국인분의 도움으로 그 뜻을 알게 되었는데 이때는 할아버지의 저 말이 어떤 의미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치매 증상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죠. 아니, 할아버지는 도대체 한국어는 언제 배우신 거야? 꽤 유창한 한국어로 말씀하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너무나도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순간적으로 저의 할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착각까지 들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 먼 곳까지 계속해서 걸어서 오신 것인지 등에는 흥건한 땀을 흘리고 계셨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시민분이 등에 땀을 흠뻑 흘리고 계신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나눈 거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한국어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할아버지를 잠시나마 돌봐주시고 도움을 주려고 하신 한국분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양해를 구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할아버지를 되찾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할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저와의 한국 여행을 즐겁게 시작할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한동안 제정신을 찾지 못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보다 저를 진짜로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아버지께서 지속적으로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저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마트폰의 번역 기능을 이용하여 할아버지의 말씀들을 번역하기에 이르렀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번역 기능을 활성화하면서도 제가 지금 뭘 하는지 당최 모르겠더라고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평생 할아버지가 한국어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저였으니까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아버지는 갑자기 일본어를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 일본어는 전혀 하지 않으셨고 한국어만 유창하게 구사를 하셨습니다. 번역기로 할아버지의 말씀을 번역하던 저는 어느새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도대체 할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신 걸까? 알 수 없는 미묘한 기분이 들었고 혹시 할아버지의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던 고집스러운 제안에 제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를 모시고 숙소로 돌아간 저는 땀에 젖은 할아버지를 씻긴 후 옷을 갈아입히고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도 다시 원래의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일부러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죠.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괜스레 미안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해봐야 괜히 여행의 기분만 부정적으로 변하게 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도 땀까지 흘리며 온종일 걸어다녀서 피곤하셨는지 금방 잠이 드시더라고요. 저도 온 정신을 할아버지 찾는 것에 집중해서 돌아다녔더니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잠이 들고 말았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숙소 내부가 너무 조용했고 그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급하게 할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가보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또 어딜 가신 거야? 설마 또 치매 증상이 나타나신 건가? 이 정도로 자주 그러시지는 않았는데 유독 이곳 한국에서 그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니까 제가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잠시 접고 일단은 사라진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핸드폰의 위치 추적 앱을 다급하게 살폈죠. 하지만 저는 그마저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곤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 앱에는 할아버지가 바로 제 옆에 있다고 나타났거든요. 핸드폰도 두고 사라지신 거였죠. 이럴 줄 알았으면 할아버지 목에 목줄을 걸어서 핸드폰을 걸어 두었어야 했나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었죠. 해는 어둑해졌고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할아버지가 사라졌을 때는 그래도 낮이었기에 조금 더 할아버지를 찾는 것이 쉬웠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밤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진짜로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지 모를 일이었죠.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 혼자서 할아버지를 찾는 것이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급기야 한국에 공권력이 있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경찰분들은 외국인이자 일본인인 저에게 친절한 반응을 보이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였죠. 그렇게 저는 날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아직 찾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그 어떤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죠. 경찰분들의 도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혼자서라도 호텔 근처를 시작으로 근방 구석구석 할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별다른 수확이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길한 마음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에게 위험한 한국인이 접근해서 해코지라도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미친 듯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실종 신고를 했던 바로 그 경찰서였습니다. 그곳에는 멀끔한 모습의 할아버지가 저를 마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언가 이번에도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의 할아버지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달라 보였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평소에 할아버지가 입던 옷도 아니었고 더구나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과도 완전히 다른 옷이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의 소매치기 일당 같은 험한 사람들에게 당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소지품을 모두 털어가 버리고 이런 옷을 입혀놓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잠시 후 듣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분에게 들은 내용은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저기 계신 저분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경찰분이 손으로 가리킨 곳에는
저희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왜인지 모르게 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시선에서 특이한 감정을 느꼈죠. 알고 보니 저분께서 할아버지를 돌봐주셨는데 또 어딘가를 배회하시던 할아버지의 행색이 지저분해져서 할머니의 집에서 씻기고 깔끔한 옷을 입혀주셨던 거였죠. 정말이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지 미스테리한 감정마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앞에 계신 할머니의 친절이 유독 한국인의 친절 DNA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많이 컸구나. 너희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 아들을 그렇게 사고로 보낸 뒤로 나도 너무 무심했어. 정말 미안하구나. 유창한 일본어로 저에게 말을 건넨 할머니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아버지가 이분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는 건 이분이 내 친할머니라는 말인가? 저는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말씀에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가 되어버린 듯 하얘졌죠. 하지만 그 내막을 듣게 된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로 저에게 한국 여행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거였죠. 죽기 전에 한 번은 이곳으로 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었다고. 사실 할아버지는 과거 젊은 시절 한국에서 사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 지금 제 앞에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셨다고. 그렇게 사랑의 결실로 얻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셨던 거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한국지점 회사가 운영이 어려워지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같이 일본으로 가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에 할머니는 끝내 거부하셨다고. 그렇게 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버지까지 일본으로 데려가신 할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신 할머니는 그때부터 할아버지와는 인연을 끊고 사셨다고요. 참 많은 사연이 얽히고 설켜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치매 판정을 받고서야 이곳 한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했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종종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이겠죠. 할아버지와 함께 말이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정정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가끔 치매 증상이 나타날 때면 일본어를 망각하시고 한국어를 하시곤 하지만 이제는 저도 할아버지가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어를 배웠고 대화 정도는 가능한 수준까지 구사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무언가 모를 감동을 주는 나라였죠. 게다가 저의 할머니가 계시는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미사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는 아주 궁합이 좋다고 하더라. 널 사랑해주는 건실한 한국 남자를 만나거든 놓치지 말고 결혼하거라.